안녕하십니까, 초코마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영어로든 또는 한국말로든 뭔가 발표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야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페차쿠차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페차쿠차는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페차쿠차에 대한 룰, 그리고 이걸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았던 발표와 아니면 가장 최악의 발표라고 할 만한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한다면. 근데 좋았던 발표라고 하면 기억에 남을 테고, 그쵸? 어떤 게 보통 기억에 남죠? 그쵸? 짧게 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되겠고, 듣고 나서 내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고, 그쵸?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톤이 뭔가 잘 들어오면, 쏙쏙 잘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거꾸로 나쁜 발표라는 건 보통 뭐예요? 기억에 잘 안 남는 발표는 잦죠? 네. 왜 잤어요? 잔 이유는 뻔하잖아요.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길게 하고, 또, 그쵸?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쵸.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최악의 발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발표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영어 문화권 사람들이 넌 좀 발표가 이상해. 뭔가 안 맞아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옛날에 대학교 1, 2학년 때 영어 교육을 나오다 보니까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과제가 있냐면 글쓰기 과제를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저는 A4 빡빡하게 2장을 써내. 근데 맨날 교수님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날 맞는 거 보면 잘해야 B제로 아니면 C뿔 C제로 그래 놓고 뭐냐면 퀘스천 마크 맨날 똥똥똥 가슴 아팠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A4 한 장도 안 썼는데 걔는 A 플러스 딱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서 교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게 아시아 문화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냐면 맨 뒤에다 넣어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끝까지 들어야 돼. 물론 나는 내가 잘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썼겠죠. 근데 영어 문화권 사람들은 뭐냐면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게 직선형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탕 해놓고 그래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 둘 셋 그리고 결론 마무리를 딱 지어야 무슨 얘기인지 잘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썼지만 그 내용은 한국적인 어떤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언제 또 발생을 했냐면 바로 이 두 분한테 발생을 합니다. 사실 페차쿠차라는 건 일본어로 치챗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치챗이라는 얘기는 뭔가 잡담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2003년에 요 두 분, 에스트라이드 클라인과 마크 디썸이라는 두 분인데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엔지니어래요. 약간 이과생. 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PT를 했대요. 뭔가 발표 같은 걸 사람들이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 이거 스타일이 안 맞아. 맞아. 내 스타일 아니에요. 뭐냐면 뺑뺑뺑뺑 돌려 얘기하고,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길게 얘기하면 뭐 한다. 뭔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길어져. 그래서 듣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발표 스타일을 정립을 해서, 그다음부터 페차쿠차 나잇 같은 걸 해서 전 세계 80개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페차쿠차.com을 들어가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발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get to the point는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핵심만 딱 짚어서 금방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 art of concise presentation은 뭐냐면은 명료하다는 얘기죠. 명료한 presentation 하고 싶은 얘기면 금방금방 해서 끝냅시다라는 게 이 발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룰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모든 발표자는 20개 슬라이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20개 슬라이드 중에는 각각이 20초가 됩니다. 그래서 총 몇 초냐? 6분 40초. 그쵸. 400초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이그나이트라는 발표 형식으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20초가 아니라 15초로 해서 총 5분을 발표 형식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이러면은 모든 사람 발표가 동일하니까 발표를 만약에 내가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계산이 서겠죠. 딱딱딱딱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끝나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인데 발표할 때 학생들이 가장 되게 어려워하는 점이에요. 슬라이드는 자동적으로 20초가 되면 넘어갑니다. 20초 자동 넘김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게 두고 저는 발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발표할 때 이거 구성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PPT를 잘 만드는 사람은 이미지와 키워드만 쓰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읽게 되면은 이게 효율적인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또는 간단한 키워드를 몇 가지만 쓰는 걸로 구성을 한다. 그렇게 되면 PPT 구성에서 그쵸 시간을 좀 덜 수가 있겠고 동시에 가장 목적은 뭐냐면 PPT는 발표하는 사람의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게 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20초에 타타타타 넘어가는 거.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슬라이드 영어로 20초면 한 슬라이드에 문장이 몇 개 정도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왜? 너무 적으면은 기다려야 되고 너무 많으면 말이 빨라지잖아요. 딱 한 세 문장 정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자기 발화 속도에 맞춰서 슬라이드가 넘어가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우면 듣는 사람도 편해지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세팅 방법은 PPT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A로 해서 모두 요 슬라이드를 전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전환이라는 데 가서 전환해 보시면 요게 이렇게 마우스 클릭할 때라고 돼 있는데 얘를 빼시고 다음 시간 후로 하신 다음에 요거를 20초 세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과제를 하거나 이게 슬라이드가 뭔가 시간이 안 맞아요. 왠지 아세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거에 2초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바꿔주셔야 바로 대략 20초가 맞아떨어집니다. 왜냐면 화면 전환 효과가 2초가 더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세팅을 해두시고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이제 문제 없이 슬라이드는 이 룰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페차쿠차라는 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존재해요. 실제 페차쿠차.com을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요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틀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학생 샘플이라.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PPT에다 제가 어떻게 과제를 냈었냐면은 안 나와서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얼굴을 보였지만 제가 이걸 경시대회를 할 때 학생들한테 PPT에다가 음성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갖다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는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무섭잖아요. 제 발음 어때? 그러면 아유 귀찮아. 근데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이 좀 적어져요. 두 번째는 보고 읽어도 되잖아요. 천천히. 그게 이제 장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6분 40초 쭉 하다가 중간에 뭔가 딱 틀렸으면 아우 나 틀렸어 어떡해 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는 뭐예요? 아니 틀렸으면 그 부분만 다시 따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골드웨이브 같이 음성 파일 잘 하시는 분들은 쭉 있다가 그 부분만 다시 드러내면 될 테고 더 팁을 드릴까요? 그냥 20초씩 하나씩 잘라서 그쵸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동 재생으로 각각 하나씩 집어넣고 이걸 갖다 틀어주면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영어로 영어 자신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활용을 했었냐면 사실 6분 40초가 정확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6분 40초를 다 주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명을 그룹으로 줘서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20장의 발표. 그러니까 대략 1인당 6장씩. 그렇죠? 6장씩 하면은 대략 120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 정도 되는 시간이면 적절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한 장씩 그럼 3명이니까 그럼 한 장씩 남네? 그건 첫 번째는 뭐냐 그룹 첫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그룹 마지막 슬라이드 공통으로 하고 가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그룹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이 하나 또 나온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룹 활동을 아이들하고 시키면은 이게 그룹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어요. 잘하는 애들끼리 물려주고 싶고 내 그룹에 누군가 못한 애가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룹으로 같이 준비를 같이 해요. 하지만 발표는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앞 사람이 발표를 하다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턴에서 내 걸 잘하면 개별적으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채점을 거기서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룹이었지만 한 명씩 나와서 하게 되면 이것도 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페차쿠차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페차쿠차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학생의 발표 시간이 동일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길다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간단한 이미지나 키워드를 통해서 발표는 뭐다? 보조적인 역할이다.
라는 거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학생들 발표시킬 때 이거 다 치워요. 앞에 컴퓨터 못 보게 하고 옆에 치워놓고 사람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자기 흐름과 호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전체적인 배치, 그 내용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꼭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발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저도 배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배운 점이 뭐냐면은, 이걸 끝난 다음에 어떤 1학년 학생들이 제가 이전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시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농악이라든지 한복이라든 굉장히 이제 주제는 이제 되게 쉽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그쪽한테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대요. 뭔가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한 시간 안에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이 빨라진대요. 두 번째, 많이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깊어져요. 그럼 내용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쵸, 자기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딜 보고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눈을 보고 발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내용을 가장 다 외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PPT에다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그걸 읽는 순간 사람과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띄워주면서 쉽고 자연스럽게 내용을 줄여가면서 설명을 했더니, 듣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였냐면 굉장히 그게 이해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인상에 잘 남았고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배운 점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렵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청중을 뭔가 고려하는 그런 발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도 회차쿠차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배워보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변형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20초 고집하지 마시고 15초라든지 그런 식으로 줄여도 되고, 슬라이드 20장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장에서 8장 정도의 과제를 보통 내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아마 간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발표가 아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